항상 전세 사기 당하기 전에 사기꾼이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유준자입니다. 네, 오늘 다룰 영상의 컨텐츠는 이제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이것만 들으시면은 앞으로 전세 사기 당할 일은 절대 없어요. 만약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알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중에서 계약 전 알아야 될 것들. 명의자와 공인중개사랑 짜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자기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공인중개사인 척 계약을 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이 중개업자 등록 여부에 관해서는 추후에 제가 이 밑에 내려가면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된다. 부동산에 시작을 하려면 등기부등본 필수로 보는 방법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약할 집 매매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 매매가를 확인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내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올라가거나 이 매매가보다 전세가는 한 70%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보증보험에 들더라도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매매가의 70% 정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단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임금, 매매가, 전세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 물건에 대해서, 내 물건이랑 비슷한 컨디션들에 대해서 매매가, 전세가도 확인을 하셔야지 여기는 이런 정도의 전세구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싸도 의심을 해야 돼요. 너무 싸도 의심하고 너무 비싸도 의심은 항상 해야 돼요. 비교 시세를 조사를 해서 전세가, 매매가를 확신을 내가 한 다음에 이 정도 금액이 전세가가 적당하구나. 마냥 싸게만 해서 내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돈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싸다고만 좋아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계약 전에 알아봤던 것들이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계약을 할 시점, 이제 계약 중이겠죠? 계약 중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야 돼요. 혹시나 우리가 돈을 못 돌려받을 시에 가장 먼저 돌려받는 순서가 이 국세랑 지방세를 먼저 받아가요. 이거를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이게 많이 있으면, 국세랑 지방세가 많이 밀려있으면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납증명서를 받아야지 그 다음 순서가 저희예요. 우리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집주인에게 받으면 돼요.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여부, 집주인이랑 웬만하면 1대1로 공인중개사 확인하셨죠? 집주인님 오시면은 집주인님 신분증이랑 이 집이 정말 집주인님인지 인감증명서랑 신분증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계약을 하고 돈은 다 보냈는데 집주인이 그 집주인이 아니야,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6번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7번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이거 제일 중요해요. 결국 이것만 하시면 일단 내 돈 지킬 수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전세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라. 이거 가입하면 내 돈은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집주인한테 사기를 당했어도 이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무조건 해달라고 해야 돼요. 기본이랑 기초 하신 분들, 이 부동산에 모르고 계약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를 꼭 하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좀 배우고 아시는 분들이 이거 안 들어도 내 돈을 지킬 수 있겠다 라는 기술이 생겨요. 진행할 때 이제 집주인님이랑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자리가 이제 됐어요. 그럴 때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중계약이 어떠한 거냐면, 집주인님이랑 계약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을 낀 척을 해서 공인중개사가 이 세입자를 구해서 똑같은 101호에 월세 맞추고 여기 101호에서는 전세를 맞춰요. 그런데 집주인님한테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주인님이랑 직접 계약을 해라. 이제 대리로 나올 때도 있어요. 집주인님이 대리로 나올 때는 꼭 집주인님의 인감증명서랑 집주인님의 신분증이랑 집주인님의 연락처를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약 사항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집 월세 얼마인 거 아시죠? 전세 얼마인 거 아시죠? 하셔야지만 돼요. 특약사항을 꼭 기재해야 돼요. 어떤 특약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냐? 우리는 계약을 할 때 집주인님이 우리가 집을 임차로 이제 들어가는 순간
다음 날부터 모든 담보물건 설정, 근저당 이거를 설정한다라고 특약을 걸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계약은 했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잔금을 딱 내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근데 이 전에 집주인님이 이 물건을 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져요. 우리가 계약을 완료를 했어요. 직전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집에 들어간 다음에 꼭 그날에 등기부등본도 꼭 한번 떼보고 다음 날도 한 번 더 떼봐야 돼요. 내가 들어간 날에 이제 전입일자 됐다 하고 등기부등본 냈는데 괜찮네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했는데 저랑 똑같은 날에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고 제가 전입일자도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져요. 이렇게 쉽게 외우세요. 은행이랑 전세 이렇게 하면은 은행이 이겨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주인한테 다음날의 물건을 설정, 담보를 받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완료 후 이것도 이야기는 해드렸는데 계약 완료가 됐었을 때 잔금 납부 전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저희가 전입을 하고 나서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사 당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왜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전입 신고 자체가 내가 여기서 아까 말한 대항력이라는 거를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이게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낙찰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입신고와 함께 같이 형성이 돼요. 전입신고를 한과 동시에.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이 확정일자는 내가 이 돈을 못 돌려받더라도 돈을 받는 순서를 가장 빠르게 할 거야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확정일자가 그러면 곧 법원에서 돈을 돌려받는 순서겠죠.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다. 이거는 계속 나와요. 제일 중요해요. 이 앞에 있는 거 다 까먹으셔도 무조건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체크도 보증보험에서 해주고 전입신고도 보증보험에서 해주고 확정일자도 보증보험에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이드를 다 잡아줘요. 사기 안 당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내 전세 보증금을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약상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 당시에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집주인은 계약 당시에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및 담보권을 잔금일 기준 다음 날까지, 이 잔금일 기준 다음 날까지 유지한다. 그리고 임대인의 주택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 시 말소한다. 이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집주인이 근저당을 은행에서 받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집주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 무서워. 근데 내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면은 이 집주인은 이 대출금으로 너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이 대출을 삭제해줘. 이래야지 내가 안전하겠죠. 여기도 1억, 내 돈도 1억 이러면 안 되니까 여기 1억, 내 돈 1억이면 이 돈을 가져서 은행에서 돈을 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 및 협조한다. 이거를 동의 및 협조를 하지 않는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90%는 사기를 치려고. 그리고 마지막 10%들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셔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노인분들은 이제 이런 거 서류가 보증보험 하려면 서류가 집주인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은 좀 계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전세 사기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을 꼭 드는 거를 해요. 앞으로는 꼭 이렇게 더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믿고 그냥 걸으세요. 임차인의 전세 대출 또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 이 말 뜻은 뭐냐? 집주인이 그래 우리 전세보증보험 해줄게 했는데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가입이 이제 반려됐어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님은 나 해줄게 했는데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여기 집을 이제 심사를 했는데 이 집이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님은 나는 동의해줬잖아 했는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 계약도 하고 계약금도 놓고 했는데 우린 동의해줬으니까 계약금 안 돌려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라고 이게 특약사항에 딱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시면 돼요. 특약사항은 중복 사기 및 이중계약 사기. 중복 사기는 시세보다 20% 및 30% 저렴하게 해요. 세입자 여러 계약을 해가지고 보증금을 통째로 가로채는 사기예요. 이제 한 집을 비워놓고
이제 여러 사람을 보여주고 여러 사람들과 다 계약을 중복으로 해요. 언제까지 입주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집은 정작 여러 세입자랑 계약이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도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도 분명 많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내놓고 공인중개사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허위로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것들을 다 유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중계약, 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공인중개사나 계약하시는 분이 집주인에게는 월세예요 얘기했는데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세로 알고 들어왔는데 막상 집주인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집주인은 월세래요. 그럼 이제 누가 사기친 거예요? 여기서 계약을 하신 분이 계속 이중계약이나 이런 것들로 사기를 치는 방법이에요. 이러니까 꼭 주의를 하라는 말이에요. 집주인님이랑 꼭 전화도 해보고 계약하기 전에 확인도 해보셔야 돼요. 매처 방안,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정보가 맞는지 확인.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부동산 공인중개사 찾는 법. 국가공간정보 포털 들어가서 이제 열람공간 부동산 중개업 조회 해서 여기에서 하면 이 밑에 나옵니다. 되는 거를 보시면은 아 내가 중개한 업자가 진짜 이 공인중개사가 맞구나 하는 걸 확인하면 돼요. 깡통 전세비 신탁 사기, 근저당 전세 보증금 매매가의 70%, 매매가가 1억. 그러면 근저당 플러스 전세 보증금이 7천만 원보다 아래여야 돼요. 그러면 근저당 뭐 2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 안전하겠죠. 근저당이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매매가의 70%예요. 이렇게 딱 외우시면 돼요. 신탁 사기, 신탁을 통해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회사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 이제 신탁 사기라는 건 이제 집주인이 있는데 그 집주인이 대출을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대출을 신탁사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탁사에게 항상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이 돈 돌려받으면 여기 신탁사 회사 대출에서 끄는 조건으로 이 대출을 아까 말했듯이 이 1억을 임차인한테 받으면 집주인이 은행한테 꺼주는 건데 이게 신탁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1억을 신탁사에게 갚아야 되는데 이 1억을 집주인이 가로챕니다. 안 갚고. 근데 은행은 똑똑한 게 은행은 직접적으로 이거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여기로 꺼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처 방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매매가를 알고 매매가의 70% 1억이면 7천만 원이니까 근저당의 전세 보증금은 합친 금액이 이 7천만 원보다 작아야 돼요. 내 전세 보증 금액이 매매가의 70%보다 많은지 꼭 확인해야 돼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내가 들어갈 집이 집주인이 부의 유전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뭐 신탁사 어떤 회사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맞는 것도 맞는 건데 이 신탁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터넷 신탁 원부에서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가를 확인하는 방법. 여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전세도 들어가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꼭 집을 매매하실 거라고 저는 꼭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세에 들어가는 입장이지만 전세를 내주는 입장도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 매매가를 확인하는 방법. 나와 거래하는 중개사에게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다른 중개업소에게 물어보는 방법, 그리고 앱, 어플 등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축 분양 사기. 신축 분양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신축 분양 사기는 이제 건물을 새롭게 짓습니다. 새롭게 지으면 이 새롭게 짓는 가격이 얼마인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새로운 건물이니까 건물을 높게 책정할 수도 있잖아요. 새로 지어진 건물이 보기에는 정말 좋지만 가격을 알아차리고 설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전세를 신축으로 들어가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했죠. 시세조사. 이 물건이 정확히 이 신축이 어떻게 얼마에 팔렸는지. 그럼 또 똑같아요. 또 2억이면 예를 들어서 14 1억 4천만 원을 안 넘기는 게 좋겠죠. 근저당 플러스 전세 보증금이.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택가격 공시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집원 선택해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 42-4번지 5층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가격이 3억 4,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해준 주택 가격의 우리 주택 가격의 그 호실의 가격이라고 빌라를 보시면 돼요. 이제 3억 4,200만 원에서 126%까지가
전세 보증 보험에서 들어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입하실 때도 여기에서 126%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고 이 금액보다 126%를 더 해주는 게 보험에서 이제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분 위조 확인, 집주인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라. 집주인 얼굴과 신분증에 사진이 일치하는 지 확인.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 1382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신분증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운전면허 찍을 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이용하면 운전면허증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내가 집을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근저당이 설정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 아까 시세 어떤 게 명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신축. 그렇기 때문에 신축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집이 전세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터넷 보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대항력 악용 방지, 전세계약 시점 전입 신고, 대항력 효령 발생이에요. 전입 신고한 날 다음 날부터 저희는 대항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계약 시점부터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기.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이거는 집주인님에게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한 번 더 강요를 하자면 우리는 이사를 하는 날 잔금 즉시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 혹시 우리가 가지 못해요. 동사무소로. 혹시 무조건 가야죠. 이제 전세라는 금액이 많이 들어있는데 무조건 가야 되는데 못 갔다 그러면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또 정부24에서는 안 돼요. 이제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는 되는데 인터넷에서는 별개로 구분돼요. 그게 정부24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는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회사를 한번 말씀해드리면은 이제 서울보증보험이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면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부동산 안암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하시면 딱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절대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지만 사기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돈은 지킬 수 있는 법을 지금 다 배우셨어요. 내 돈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버는 법들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전세 사기 당할 일이 있으면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거 있는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하면은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게 제가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